자, 이제 남아있는 큰 주제는 역함수의 미분법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곱의 미분법 배웠고 수투 때 배웠지. 그 다음에 이제 목세 미분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 배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추가로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5개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2개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너네가 미적분 문제를 보면 큰 틀로 봤을 때 미분법 문제가 2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단일변수 함수라는 게 있고 다변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어떤 이야기냐면 변수가 몇 개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함수라는 이야기고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함수라는 뜻인데, 단일변수 함수 쪽을 대처하는 방식들이 곱의 미분이나 목세 미분이나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뭔 말이냐면 얘네들 떠올려봐. y는 fx, 아이고야. y는 fx.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했던 게 당연히 목세 미분이나 곱의 미분이나 합성함수의 미분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다변수 함수라는 건 뭐냐? 매개변수 함수도 그랬고 음함수의 미분도 그랬지만 변수가 꼭 x 하나가 아니야. 매개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제3의 변수 세타 같은 게 있었고,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은 y조차도 변수로 보고, 그러니까 x도 y도 변수인 느낌. 물론 모든 함수는 x가 바뀌면 y가 바뀌니까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음함수 같은 경우는 그 경계가 좀 모호한 형태였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쓰는 f의 x, y는 0 이렇게 써요. 양함수와 음함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쪽 문제랑 변수가 여러 개 있는 쪽 문제가 좀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려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매개변수 함수나 음함수, 특히 쉬는 시간 직전에 풀었던 26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듯한 태도로 대하는 문제라면, 곱의 미분, 목세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그리고 지금 배우는 역함수의 미분, 까지가 다 단일변수 함수의 느낌이고, 그게 극명하게 뭐로 갈리냐면, 이쪽 문제는 너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매개변수 함수나 음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 못 그려. 아니, 그릴 수 있지만 우리 수준에선 그리기 쉽지 않고 그리는 걸 요구받지도 않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미분, 역함수의 미분은 얘네들을 하고 배우는 순서긴 하지만 오히려 직전까지 했었던 곱이나 목시나 합성처럼 그냥 흔하게 y는 몇 x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대처하는 방식처럼 배우게 될 겁니다. 뭐 방금까지만 dy, dx 막 하다가 이제 좀 다시 뭔가 이상한 느낌이네? 라는 걸 좀 정리해 주려고 이 역함수의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방법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역함수의 미분이란 무엇이냐? 근데 그러면 잠깐만 이거 배웠는데 다시 이거로 돌아갈 거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합성함수 다음에 가르치지 왜 이거 배운 다음에 다시 괜찮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겠지. 여기 공부할 때 음함수의 미분에서 또는 매개변수 함수에서 미분에서 썼었던 dy, dx와 같은 그 라이프니츠식 표기를 쓸 거라서 얘네 배우고 다시 이리로 돌아갑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y는 fx 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걔 역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치? 그러면 역함수를 취해보면 f 인버스의 y가 뭐야? x.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아니지. 얘의 역함수는, 역함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는, 야,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하더라? 고1 수화 때 배웠던 거 아주 기본적으로 일단 뭐랑 뭐의 자리를 바꿔, x랑 y의 자리를 바꿔, 그 다음에 y는 하고 다시 정리하면 그 역함수가 된다 였잖아.
그래서 그냥 x는 f의 y다 라고 쓰면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얘를 한번 뭘로 미분할 거냐? 아이고야. x로 한번 미분을 해볼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1은 f'의 y 곱하기 dy dx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얘를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dy dx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f'의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뭐분의 뭐가 돼요? 뭐 분수는 아니지만 dy분의 dx 그냥 이렇게 쓰자. dx 분의 dy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요 dy dx가 뭐였던 거야? f'x지 않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뜻이 성립한다라는 거냐면 f'의 y가 f'의 x분의 1이다 라는 게 성립을 한단 말이지.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할 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난 더 헷갈리는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방금 배웠었던 라이프니츠식 미분표기만 기억을 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 y는 4중근 2x 플러스의 1 이라는 친구의 dy dx를 구해보고자 해요. 그럼 그냥 당연히 그냥 미분할 수 있는 함수거든. 해볼게. dy dx는 하면 뭐가 되냐? 이거 그냥 2x 더하기 1의 몇 승이라고 보고 미분하기 편할까? 4분의 1승이라고 보고 미분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니까 4분의 1 내려왔다요. 2x 플러스 1의 몇 승? 마이너스 4분의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따라서 더함수는 2분의 1 곱하기 2x 플러스 1에 뭐 분수로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음함수의 미분법 또는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에서 배운 그 라이프니츠 미분표기에 따르면 꼭 이 식을 x로밖에 미분 못하나요? 아니지. y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자,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볼 거냐면 2x 더하기의 1은 하고 정리하면 뭐지? y의 4승. 그러면 내가 이 채로 미분을 해볼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2는 4y의 세제곱 곱하기 dy dx. 따라서 dy dx는 하고 쓰면 어떻게 돼요? 2y 세제곱분의 1이지. 맞냐? 근데 혹시 y가 뭐였더라? 2x 플러스 1에 4분의 1승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2x 플러스 1의 몇 승? 4분의 3승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아까랑 결과가 어때?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라이프니츠식 미분표기를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미분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역함수라는 워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게끔 해볼게요. 자, y라는 친구가 x의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입니다. 얘의 역함수가 있을 거야. 그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하여 그 친구의 도함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구해볼게. 얘의 도함수. 자, 일단 앞으로 역함수의 도함수는 많이 쓰게 될 거니까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꼭 지켜야 돼. 이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f 인버스를 뭐 한 거야? 미분한 거에 x 들어갔다 괄호가 저렇게 붙어야 돼요. 오케이? 괄호 안 치면 헷갈려. f 인버스에 땡 x 뭐 이렇게 하면 뭔지 잘 헷갈려요. 그래서 괄호를 꼭 쳐주세요. 근데 천천히 곱씹으면 당연한 얘기야. f 인버스를 미분한 거 x 대입한 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지?
xy 자리 바꾸기지. 그러니까 x는 y의 세제곱 더하기 2y 플러스의 2다라고만 쓰면 이게 벌써 이 그래프랑 역함수가 된 거예요. 맞냐? 역함수 구하는 방법 x라고 자리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내가 한번 y로 미분해볼게. 이제 미분하는 변수는 상관이 없어요. 뭘로 면 상관없어. 자, 그럼 좌변이 뭐가 돼? dx dy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가 되겠지. 하지만 도함수라는 건 당연히 dx dy가 아니라 뭐여야 하므로? dy dx여야 하므로 dy dx는 3y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지겠지. 오케이.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요.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했다시피 이 역함수의 미분은 양함수, 단일함수 쪽으로 많이 쓰이는 문제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매개변수 함수나 음함수의 미분법 문제 풀면서 봤던 것처럼 그냥 특정 포인트에서 미분 개수만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자, 그래서 식 전체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만약에 미분 개수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대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으로 볼 텐데,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관찰해 볼게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자, y는 x에 대하여 만약에 이렇게 y는 fx가 있고 그 친구의 역함수 y는 f의 인버스 x가 있다고 치자. 그러고 여기쯤에 a, b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대칭으로 뭐가 있어? b, a가 있대. 우리 보통 대체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가 쉬워 안 쉬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미분법을 배우는 거겠지.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 역함수의 b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f 인버스의 b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점에 대응되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랑 얘의 기울기가 서로 어떤 관계일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역수겠지. 기울기가 3이면 3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 원래 함수 f에 어디서의 미분계수의 역수인 거야? a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다. 이런 방식으로 역함수를 직접 못 구해도 그 특정 곳에서의 미분계수는 대응되는 점을 생각하고 원래 함수의 거기서의 기울기의 역수로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 미분계수를 대처하는 첫 번째 방식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항등식을 이용할 건데, 그래프가 머릿속에 안 그려져 그냥 식으로만 푸는 방식이야. 역함수랑 관련된 항등식이 뭐가 있었냐면 f 합성 gx가 뭐지? g가 아니지. f 합성 f 인버스 x가 뭐죠? x지. 근데 거꾸로 f 인버스 fx라고 해도 뭐긴 해? x이긴 하겠지. 이 두 가지 항등식이 다 성립할 거야.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과 미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 f'의 f 인버스 x 곱하기 f 인버스를 미분한 거에다가 x 대입한 것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내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f 인버스의 b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잘 보면 x 자리에 뭐 대입해야 돼? b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x 자리에다가 b를 대입을 해보면 f'의 f 인버스 b 곱하기 f 인버스의 프라임 b는 1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내가 궁금했던 게 바로 f 인버스의 프라임의 b인데, 그게 f 인버스 b가 뭐지? 그치. a, b, b, a였으니까 f 인버스 b는 b,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f 프라임 a가 되겠지. 그러면서 f 프라임 a분의 1. 당연히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쪽으로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f 인버스를 미분한 것에다가 fx를 넣으세요. 곱하기 f의 프라임 x는 1이다라는 항등식이 나올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요 x는 함수 누구의 정의역이야? 방금은요 인버스의 정의역이었고 인버스 쪽의 정의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뭐의 정의역이야?
F의 정의역 쪽이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F 인버스 B니까 X가 B인 게 궁금한가? 아니지. 누가 B인 게 궁금해? FX가 B가 되는 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요때는 X에다가 뭐 대입해줘야 돼? A를 대입해줘야 돼. 그러면 F 인버스 프라임의 B 곱하기 F 프라임의 A는 1이다가 되면서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fx는 뭐다 라고 식이 주어지고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리로 충분히 대응관계가 파악이 된다면 그래프로 그냥 한 방에 B에서의 미분계수는 원함수의 A와 역수지 라고 해도 괜찮고 그게 잘 안 보여. 머리도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이 항등식이나 이 항등식 중에 하나를 미분해 가면서 식으로 때려박아도 괜찮다. 그럼 문제마다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너가 느끼기에 더 편한 방식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일단 식으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F 합성 F 인버스로 갈 건지 인버스 합성 F로 갈 건지 둘 다 써놓고 미분해보고 편한 쪽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둘 다 진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느끼거나 이번에 이게 좀 더 편하겠네 라는 게 더 확실히 느껴질 텐데 처음엔 둘 다 해보면 돼요. 오케이. 자, 연습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fx란 친구가 코사인 x 이렇게 있습니다. 코사인 x를 적당히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자르면 함수가 감소하기만 할 거니까 역함수가 분명 존재할 거야. 걔 역함수를 g라고 하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g'의 2분의 루트 3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방법을 두 가지로 해볼게. 누구의 누구를 합성하냐에 따라 모양이 두 개가 생길 거거든. F 합성 gx가 x다. 또 맞는 항등식이고요. g 합성 fx가 x다도 맞는 말이야. 둘 다 가볼게. 자, 일단 미분해 보겠습니다. f'의 gx 곱하기 뭐? g'x는 얼마다? 1이다. 가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g'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x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2분의 루트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g'의 2분의 루트 3은 하고 이항해주면 예분해 하고 넘어가겠지. f'g의 뭐? 2분의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g의 2분의 루트 3이 뭔지 알아야 f'을 풀 거 아니야. 그럼 g의 2분의 루트 3 역함수 관계였네. 이 새끼 뭐 컴마 2분의 루트 3이냐? 6분의 파이 컴마 2분의 루트 3이지. 30도일 테니까. 자, 그렇다는 건 g의 2분의 루트 3 뭐라서? 6분의 파이니까 f' 6분의 파이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f를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 걷다가 30도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로 가보면 g가 뭔지 모르지만 f가 뭐인 거야? 코사인 x인 거지. 그게 지금 x 이런 상태예요. 미분해볼게. g'에 코사인 x 한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사인 x는 얼마다? 1이다. 그럼 나는 g'의 2분의 루트 3이 궁금한 거니까 코사인 x가 걔가 돼주는 값을 대입해야 되겠지.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x에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야 돼. 그러면 g'의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뭘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다를 뿐. 근데 벌써 봐도 뭐가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똑똑했던 친구는 잠깐만 그래프 그려봤잖아. 6분의 칼콤이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얘 역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내가 궁금한 역함수의 2분의 루트 3에서의 기울기 얘는 핑크색의 어디서의 기울기랑 6분의 파이에서의 기울기랑 반대였겠네. 그럼 한 방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거 f' 6분의 8분의 역수겠네 라고 한 방에 갈 수 있으면 된다고. 만약에 식이 복잡하거나 문제가 복잡해서 뭐 컴마 뭐라는 대응관계를 모를 때 식으로 때려박는 거고 간단한 문제 A, B랑 B, A네 이런 게 보이면 그냥 바로 이 역수관계다라는 걸 머리로 사용해서 풀어도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합시다. 역함수는 미분법보다 더 중요한 게 고1 때 배웠던 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중요한데요. 잘 봐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fx랑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질문. f에다가 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까? gx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겠지?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f 합성 g의 3x는 뭘까요? 3x니 x니? 이거는 3x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이건 팩트야. 왜? 둘이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이 식은 그냥 그런 항등식의 x자리를 뭐로 바꿨을 뿐 3x를 바꿨을 뿐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fx랑 g의 2x 플러스의 1 이 역함수야. 그러면 질문. f 합성 g의 2x 플러스의 1은 뭘까요? x일까? 2x 플러스 1일까? x여야 되겠지. 왜냐면 역함수 관계라는 게 뭐야? 상대편의 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이 x야. 그 자리가 상대편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다면 질문. g에 뭐가 x예요? 내가 방금 원리를 말해줬는데 내 정의역에 상대편이 들어오면 돼. 그럼 반대로 내 정의역에 상대편이 들어와봐. 땡, 지랄하고 있네. 내 말을 그대로 지켜봐. F의 정의역에 반대편 내가 들어오면 돼. 그럼 G의 정의역에 반대가 들어오면 돼. 2fx 더하기 1이에요. 야! 그냥 상대편 x에 나 전체를 심으면 된다고. 단순한 거예요. 상대편의 정의역이 x예요, x. 상대편 x에 나를 박으면 돼. 그럼 무조건 x가 나온다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얘를 미분해가는 게 편할지 얘를 미분해가는 게 편할지 좀 개인 취향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얘를 미분해서 어떤 항등식을 얻을 수 있냐? f'의 g의 2x 플러스의 1 곱하기 뭐요? g'의 2x 플러스 1 곱하기 뭐요? 2까지 한 것이 1이다. 이게 이제 문제의 도구가 되는 항등식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g'의 2fx 플러스의 1 곱하기 2f'x는 1이다가 내 재료가 될 항등식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이게 편할 수도 있으니 그때그때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머릿속으로 A, B의 대응관계가 보이면 제일 편해요. 27번 갖다 볼게. 자, F란 친구가 2 sin x 플러스 1이래. 근데 그 새끼의 역함수 g에 대해서 g'의 2를 찾으래. 그럼 내가 뭘 찾기만 하면 되냐면 이것만 찾으면 돼. 봐봐. 대충 그려. f. 사인은 이렇게 안 생겼지만 대충 그려. 그리고 g'의 2가 궁금하다는 건 f란 함수 위에 무슨 좌표가 2인 녀석을 y좌표가 2인 녀석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 뭐겠니? 물론 1사분면이니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 30도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이 역함수 g의 2에서의 기울기라는 것은 f의 어디서의 기울기랑 6분의 파이에서의 기울기랑 무슨 수관계다? 역수관계다 라고 머릿속으로 인지하시면 되잖아. 그럼 미분은 알아서 합시다. 미분은 뭐니?
2 코사인 x 그거 분의 1에다가 bar 긋고 6분의 파이를 대입하자. 루트 3분의 1이겠지. 자, fx는 2x 코사인 x에 대해서 그 녀석의 역함수 gx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g는 파이, 2분의 파이를 지난대. 자, g가 파이, 대충 그려 2분의 파이를 지난대. 그럼 거꾸로 f는 뭘 지날까? 2분의 파이, 파이를 지나겠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g라는 함수의 파이에서의 기억, 이게 궁금하대. 아, 그럼 뭐랑 역수겠네? f 프라임 뭐요? 2분의 파이의 역수겠네. 자, 27번에 비해서 28번 이 친절한 점은 뭘까? 27번에서는 G'2를 구하세요라고만 해가지고 나보고 뭘 시켰어? 6분의 파이, 1을 지남을 구하라고 시켰지. 근데 여기가 친절한 점 뭐야? G가 파이, 1분의 파이를 지난다라는 걸 줬거든. 그치? 근데 왜 줄 수밖에 없냐면 친절인데 만약에 안 줬다고 쳐봐. 그럼 반대로 나는 F쪽이 뭐 파이를 지난다? 네모 파이를 지난다를 풀어야 되지. 그러면 2x 코사인 x가 얼마다? 파이를 구해야 되지 않니? 출신 성분이 다른 친구들끼리 엮인 방정식은 근을 못 구해요. 특히 이건 지수로그 함수 때 많이 했었던 거야. 지수로그 함수가 y는 x와 만난다? 특이한 점 말고는 대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 거야. 친절하게. 이거 대충 찍어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좀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나 보지. 그래서 얘는 준 거다.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줬어? 그럼 내가 찍어서 맞춰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파이, f 프라임 2분의 파이 구하자. 미분한 뭐고? 2 더하기 사인 x분의 1 bar x 이퀄 2분의 파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1 over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fx라는 함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x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걔 역함수가 g래요. g 프라임의 f의 3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야, 이거 뭘까? 자, 얘를 대처하는 방법 그래프로도 가능하고 식으로도 가능한데 만약에 식으로 한번 해볼게. 우리가 합성함수니까 항등식이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생김새가 좀 다이렉트하게 나오는 표기는 어느 쪽일까? 그게 보여?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마다. 이쪽으로 해서 못 푸나? 그렇지는 않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걸 미분하면 나오잖아요. 왜? 얘를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니까? G'에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네? 3 대입하면 되겠네. 그렇다는 건 내가 구하고 싶은 G'의 F3은 뭐 분의 1인 거야? F' 3분의 1인 거겠지. 맞아. 근데 사실 이건 당연히 그래프로도 할 수 있었어요. 익숙해지면 다 돼. 봐봐. F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나갔어. 그리고 요 정도에 뭔지 모르겠지만 3, F3이 있어. 그럼 걔 반대 뭐 이렇게 G가 있을 거고 G는 뭐로 지나겠니? F3, 3을 지날 거야. 그러니까 F3이라는 곳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곳에서의 기호가 궁금해. 그럼 F의 3에서의 기호가 역수할게. 그림으로 한번 한 방에 갈 수 있고 식으로 해도 돌아올 수 있다. 자, F'3은 따로 구해야 되겠네요. F'X는 하고 구합시다. 분모 제곱분의 미분 가만히 빼기 가만히 미분
그럼 3을 바로 대입할까요? F'3은 10의 제곱분의 총 몇 E의 X승이냐? 4E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걸 약분한 다음에 뒤집어야 되므로 2의 세제곱분의 얼마다? 25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30번 갑시다. 2의 fx승은 2의 x승 더하기 1을 만족하는 fx의 역함수를 g의 x라고 하자. f'ln3, g'의 ln3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일단 f'의 ln3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식 미분하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미분을 해볼까 그대로.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2의 fx승 곱하기 f'x는 2의 x승이다. 내가 여기다가 ln3을 넣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네. fln3 같은 게 필요하네. 그거는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보고 구해봐야 되겠다. x 자리에다가 ln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2의 f의 ln3은 4 이렇게 나오면서 따라서 f의 ln3은 뭐다? ln4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f'의 ln3부터 먼저 구하자. 자, 2의 f ln3이 뭐였어? 4였지. 그래서 걔가 내려가면서 4분의 이렇게 될 거고 2의 x승에다가 또 대입하면 또 뭐가 될까? 3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의 ln3을 구하래. 근데 저거 역함수 x는 하고 풀 수 있겠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하려면 하겠지만, 하려면 해요. 얘는 y는니까. 넘기고 ln 취하면 금방 되긴 하는데, 모른다 치고. 그럼 G'의 ln3이 궁금하다. 인수가 머릿속에 있게 떠올려야 돼. 내가 궁금한 건 G 쪽에 ln3, 뭐시기가 궁금한 거네. 근데 나는 G의 도함수 이런 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반대편으로 뭐가 필요할 거냐면 F란 함수에 뭐인 곳 그렇지 네모, ln3인 곳이 필요하네. 그 네모를 구하러 가보자. 자,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네모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2의 F의 네모승은 2의 네모승 플러스의 1 이렇게 될 건데 그때 F의 네모가 뭐니까? ln3이니까 이 부분이 2의 ln3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의 네모승이 뭐가 되고? 2가 되고 네모가 얼마였구나? ln2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지. 여기가 ln2였구만. 자, 그렇다는 건 내가 구하고 싶었던 G'의 ln3이라고 하는 건 F의 어디서의 미분계수의 역수? ln2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였구나. 자, 그러면 이제 F'의 ln2가 궁금하니까 아까 구해놨었던 이 식에다가 ln2를 대입하고자 봤더니 또 F의 뭐도 필요하네. F의 ln2도 필요하네. 근데 F의 ln2 뭐인 거 안다나? ln3인 거 알지? 그래서 저기다가 바로 대입을 해보면 F'의 ln2는 하고 쓸게요. 2의 F 아니다. 항등식에다 대입하면 2의 F의 ln2 F'의 ln2는 2다. 근데 F의 ln2가 ln3이었으므로 이 부분이 뭐가 되고 3이 되니까 F'의 ln2는 3분의 2다. 그렇다면 또 최종적으로 G'의 ln3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2분의 3하고 4분의 3을 덧셈해주면 4분의 9가 나오겠습니다. 아니네. 얘네들 뒤집어서 더하라네. 3분의 6이니까 정답이 2다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어디랑 어디가 대형인지만 잘 고려해가면서 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31번. F라는 친구가 뭐냐면, ln a분의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래. 자, 얘 역함수가 gx라고 하자. g의 마이너스 2가 0이다. 자, g의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것은 뭐다라고 준 셈이니? 그렇지. 난 역함수 구할 자신이 없거든. 다 F쪽 이야기로 돌릴 거야. F0이 마이너스 2래. 일단 얘를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 F0는 ln a분의 시퀀트 제로가 뭐임? 탄젠트 제로는 그럼 ln a분의 1이네. 그게 마이너스의 2라고 했슈. a는 2의 몇 승? 2의 2승 구하고. 그 다음에 나보고 G'의 마이너스 2를 구하래. 근데 이미 대응관계 줬는걸? 그렇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G라는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2,0 지난대. 그럼 그 반대에 있는 F쪽에는 뭐가 있을 거고? 0, 마이너스 2가 있을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이 얼마분의 1이구나? 0분의 1이구나. 그리고 이제 F'을 따로 구해놓고 대입을 나중에 합시다. F'X는 인데 A가 2의 제곱이어서 F부터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Fx는 ln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에서 얼마만 빼면 돼? 2만 빼면 되지. 그럼 쟤는 미분할 때 무시할 수 있는 게 편하잖아, 그지? 그럼 이 몸통만 잘 미분해보자. F'X는 자, 뭐야? 일단 분모 깔아주고 속미분 시퀀트 미분하면 씩씩탄이니까 뭐니? 시퀀트 x, 탄젠트 x. 탄젠트 미분하면 뭐의 제곱? 시퀀트 제곱 x. 하고 봤더니 야, 분자 시퀀트 묶어봐. 호잉! 뭐 돼요? 시퀀트 x의 약분이 되겠지. 맞아. 일단 답을 구해보면 따라서 0을 집어넣자. F'0이 얼마요? 코사인 0분의 1. 1. 또 뒤집어봤자 또 1.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기억해둬요. 내가 미분 단원에서 뭐 해두라고 했냐면 적분대를 위하여 미분을 많이 받으라고 했지. 미분에서 시퀀트가 됐다는 건 시퀀트의 도함수가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보다 적분이 훨씬 어려운 이유야. 미분에서 사인 되는 건 대충 코사인이고 미분에서 코사인 되는 건 대충 사인인데 미분에서 탄젠트 되는 거 뭔지 기억나요? 미분했더니 탄젠트 되는 거.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않냐? 근데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어 보이네? ln 절대값 코사인의 마이너스예요. 즉 탄젠트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ln 코사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퀀트의 도함수는 얘네. 물론 찾으러 가는 방법은 또 그때 배우겠지만 어렵지. 그러니까 적분은 미분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거 뭐 미분 연습 문제 20개 뭐 그거 풀어서 뭐하니? 적분 연습이나 하세요. 실제로 적분이 어려운 게 그 MIT에서 매년 적분 대회라는 걸 한대. 미분 대회는 없어요. 근데 적분 대회라는 건 있어. 적분은 어렵거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보고 뭐가 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서. 그래서 MIT 학생들도 막 어려운 거 적분하는 건 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걸 적분할 일이 곧 올 것이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 아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그래프 해야 되잖아. 할 게 많아요. 시간 참 모자랍니다. 자, 열린 구간 0,2분의 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2의 탄젠트 x승의 역함수를 g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리미트.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왠지 100으로 묶어내보고 싶어. g의 2 더하기 h 마이너스의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 그 말은 g의 얼마가 얼마인지가 궁금해. g의 2가 4분의 파이인지가 궁금하지. 근데 역함수 g를 구할 마음은 없거든. 그 말은 f의 뭐인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2인지가 궁금하지. 근데 f를 봤더니 f는 2의 탄젠트 x승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렇다는 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100배의 g' 얼마다? 미친놈아. g' 2 이렇게 나왔다. 근데 대응관계가 뭐였어? 2,4분의 파이, 반대로 4분의 파이, 2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의 뭐 분의 1인 거야? 4분의 파이 분의 1인 거지. 자, 그럼 이제 f'의 x만 따로 구하고 바로 대입하면 되겠다. 자, f'의 x는 지수함수 미분이니까 일단 자기 자신 씁니다. 2의 탄젠트 x승 곱하기 뭐요? 시퀀트 제곱 x 4분의 파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의 1승에다가 시퀀트 제곱은 4분의 파이 2 따라서 10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33번하고 34번. 살짝 어려운 거, 맛보기. 기출문제 4점 중 할 만한 건 요 정도 난이도입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미분이 가능하고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일단 f란 친구가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나왔고 g 합성 10의 x 플러스의 8은 f의 인버스 x다. 그 다음에 g는 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g'의 1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나왔다. 자, 질문할게요. fx의 역함수는 gx다. 맞아, 틀려? fx의 역함수는 gx다. 맞아, 틀려? 그럼 fx의 역함수는 뭐다? 그치? 써있는 거 그대로야, 그치? 이게 f 역함수래. f 역함수는 이거다. 그치? 그건 좀 조심을 해줘야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 f의 역함수가 g의 10분의 x 플러스 8이면 g'의 1, 즉 g라는 함수의 1컴마는 f의 뭐랑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돼, 안 돼, 잘? 안 되지. 그럴 때는 뭐 하자고? 식으로 때려박자고. 말했지. 이렇게 대응이 눈에 바로 보이면 바로 그래프틱하게 생각하면 편해.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인버스 같은 건 갖고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양변 바깥에 무엇을 합성해버릴까? f라는 걸 합성하자. 그럼 당연히 우변이야. f랑 f 인버스 x 만났으니까 x지. 그리고 왼쪽이 합성함수가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뭐 드라이하게 미분하면 돼. 이렇게 식으로 하기로 한 이상 머리 쓸 필요 없어. 그냥 손으로만 움직이면 돼. f'의 g 괄호 10분의 x 더하기 8 곱하기 g'의 10분의 x 플러스 8 곱하기 10분의 1은 1이다. 미분법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될 이유를 알 것 같죠?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 배우자마자 여기까지 하면 방금 김균겸이처럼 갑자기 10분의 1 모두 튀어나오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봐야 되니까 g'1이야. 그럼 g'의 1이 되고 싶으니까 x에 뭐 넣어야 되겠다? x에 1을 넣어야 되겠다. 그럼 f'의 g의 1 곱하기 g'의 1은 10이다. 그럼 이제 f'의 g1만 찾으면 되겠다. g1은 문제에서 제로라고 줬으니까 나는 f'의 뭐만 구하면 되네? 제로만 구하면 되겠다. 슝. 자, f'x는 뭐가 될지 보면 2의 마이너스 x는 반복되고요.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란 속미분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 다항함수적 미분하면 2x. 걷다가 0을 집어넣자 뚜루롱 마이너스 2. 따라서 g'의 1은
마이너스의 5다.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자,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ln 어쩌시구리라고 있습니다. y는 ln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ft라고 할 때 f'의 이 ln오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지금 곡선이 어떻게 이럴지 모르겠다.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보고 걔랑 y는 t가 만난대. 그때 x좌표를 ft라고 하지. 자, 요거 아주 기본적인 역함수의 미분법 킬러에서 나오는 흔한 발문인데 y 값이 t인 x를 새롭게 ft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반드시 어떤 시츄에이션이 연출될 거냐면 역함수 틱한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 그림을 읽어봐 한글로. 뭐에다가 뭐 대입하면 뭐 나와? 아니 평소 우리 읽는 방식으로 읽어봐. 뭐에다가 y에다가 t를 대입하면 이상해. 오케이. 어디다 대입해? 곡선의 이름을 잠깐만 gx라고 해볼게. 다시 읽어봐. 식으로 써봐. 이렇게 나오지. 즉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였지만 y값이 t인 거 x 있는 게 바로 흔히 읽혔던 뭐야? 역함수이지. 그러니까 워딩을 이렇게 함으로써 ft라는 것을 g라는 함수의 역함수라고 슬쩍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문제의 출발이 되는 항등식이 될 건데 아까 했던 이야기 조금 더 마저 해볼게. 이게 어떤 형태로 문제로 출제되었었는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 있어. 방금 나왔던 것처럼 y는 t와의 교점을 ft라고 하기로 하면 g라는 함수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ft를 대입하면 t가 됩니다. 라는 항등식이 문제풀이의 시작이 될 거고. 그치? 또 이런 것도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t인 접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워딩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항등식을 나에게 줬다는 뜻일까? 뭐 곡선은 g라고 할게요. g'의 ft가 t다. 즉 g'이라는 함수는 ft가 이제 역함수인 상황입니다. 라는 걸 이제 항등식으로 주어 시작하는 형태의 기출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g가 극대가 되는 그 x좌표를 ft라고 하자. g'의 ft가 0이다. 뭐 이런 항등식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워딩으로서 항등식 하나를 던지고 싶은 방법으로 쓰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식으로 역함수 틱한 합성했더니 뭐가 돼요? 라는 식을 주는 상황. 정확히 얘네들은 얘는 역함수가 아니고 얘도 g랑 f가 역함수인 건 아니고 g'이랑 f가 역함수인 거라서 그냥 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존나 하면 돼. 그냥 우리 했던 대로 드라이하게 풀면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요? f'의 e ln o랍니다. 그럼 봅시다. g'의 ft 곱하기 f'의 t는 1이다. 뭐 당연히 항등식이야 이거. 그 다음에 내가 t 자리에다가 뭐 대입할 거야? e ln o 대입할 거예요. 아니 잠깐만 맞지? 맞구나. 그럼 g'의 f의 ln e ln o f의 e ln o
곱하기 F'의 2lnO가 1이야. 그럼 나 이제 이쪽을 알아야 돼. 그럼 질문. F에 2lnO라는 건 뭔지 한글로 말해줘. 당연한 얘기를 또 물어보는 것 뿐이야. F의 2lnO랑 어떤 상황에 무엇을 말하는 거니? 병신. 뭔 소리야. 아, 그거 맞지 마. 이 그림에서 미친놈아.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FT가 뭐예요? 이 상황을 말로 줄줄 읽을 수 있어요. 써있어, 똑같이. Y는 ELNO에서 X좌표,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 Y는 T가 만나는 X좌표가 FT였으면, F의 ELNO라는 건 뭐야? Y는 ELNO가 만나는 X좌표라는 걸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따로 내가 구해야 되겠지. 거꾸로 말하면 이 함수의 Y값이 뭐 될 때를 보면 돼. ELNO가 될 때를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진수에 해당하는 2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의 1이 뭐가 될까요? 얘가 2ln5. 2ln5면 개수가 달라서 안 되잖아. 25.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의 12는 0. x는 뭐 또는 뭐? 3 또는 마이너스 4. 근데 문제에서 x는 뭐보다 어떻다? 0보다 크다니까 여기가 3이면 되겠네. 즉 f의 ELNO가 뭐였다? 3이었다는 뜻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f'의 ELNO는 아까의 그 항등식으로 돌아와서 g'의 누구 분의? 3분의 1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하자. g 미분하면 뭐 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의 1분의 뭐 생겨? 근데 어차피 뒤집을 거라서 나 이렇게 거꾸로 썼어. 괜찮지? 어차피 분의 1이니까. 그리고 빠 해가지고 x 이퀄 얼마? x 이퀄 3 하고 씁시다. 14분의 25 이렇게 나오겠지. 해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은 머릿속으로 그래프의 대응이 생각이 나면 그냥 바로 분수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식이 복잡하다 그럼 항등식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역함수의 미분 끝. 그럼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란 뭐냐? 미분 한 번 더 하면 이계도함수예요. 끝. 3계도함수는 뭐게?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 3번 미분하면 돼. 4번, 5번 미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럼 4계도함수, 5계도함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끝. 진짜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이제 얘를 배우는 이유는 함수의 그래프 쪽에서 우리 3차 함수 때 많이 얘기했었지. 변곡점. 그 변곡점 관련해서 이계도함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미리 배워두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만 좀 챙겨가자. 하나만 챙겨가자. 요거 미적분 제대로 선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내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거든.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니? 이런 걸 수투 때 물어보면 이계도함수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츠식 표기로 이 미분계수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뭔 말이냐면 f'x 있잖아요. 이건 dy 뭐죠? dy dx지. 이걸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땡땡 치면 이계도함수고 2번 미분했다는 뜻이거든. 이 d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dd, y, ddx? 뭐라는겨? 이상한데요? 자, 천천히 해보자. 누구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dy, dx를 한 번 더 미분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dy, dx를 뭐 하시겠습니다? ddx 하겠습니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분자 쪽에는 d가 몇 개 있는 느낌이야? 2개 있는 느낌이니까 d제곱 y 이렇게 씁니다. 분모에는 dx가 몇 개 있는 느낌이야? 2개 있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괄호 치는 건 쪼까 그래 해가지고 그냥 이건 기호니까 어차피 약속이잖니. 사람들끼리 d제곱 y 오버 dx의 제곱이다 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그냥 괄호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배운 새끼는 뭔가 제곱이 있었듯 d제곱 y d제곱 x라고 쓰거나 dy 제곱 dx 제곱이라고 쓰거나 엉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이게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d랑 dy가 있고 d랑 dx 도대체 이거 뭐 하라는 거니? 이상한 기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굳이 말하자면 이거 그냥 도함수 전체의 제곱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버리는 이상한 기호가 되니까 잘못 쓰지 않고 제곱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양함수 y는 뭐다 이렇게 주어지면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 그냥 땡땡 치면 되니까. 얘 또한 아까 말한 왼쪽 오른쪽 다변수 함수 단일변수 함수 쪽 이야기 중엔 단일변수 함수 쪽에서 더 많이 쓰는, 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는 대체로 이걸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내신 같은 걸 위해서 하나만 좀 재밌는 걸 알려주면 이 표기법이 빛을 발하는 하나가 있어서 그것만 가볍게 보세요. 매개변수 함수에서의 이계도 함수. 자,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를 익숙해지는 도구로 생각하면 되네. 자, x라는 함수가 f의 t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y라는 함수가 gt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d제곱 y, dx의 제곱이라는 이계도 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y, dx를 먼저 구해야 미분할 거 아니요. 자, dy, dx를 구해보자. 뭐가 되냐? 분자 쪽은 뭐 미분하면 돼? G'T. 분모 쪽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얘는 뭐에 대한 식이 돼? T에 대한 식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내가 이계도 함수를 위해서 이계도 함수는 뭐를 또 ddx 하면 돼? 당연히 dy, dx를 ddx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t에 대한 식을 x로 미분하세요가 돼야한데 속미분가 되게 튀어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기호들은 분수는 아니지만 마치 분수처럼 쓸 수 있다며. 그러니까 dy, dx를 dd 뭐 하는 건 편해요? ddt 하는 건 편하지. t를 t에 대한 식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근데 원래 분모에 dt 같은 거 없었거든. 뭐야? 막아줘. 원래 분모에 뭐 있었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계도 함수,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분수 또는 정확히 뜻을 해석하고 이게 무슨 식이지를 생각하고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 해볼게. 원에 대해서 하나만 해보자. x가 코사인 제곱 세타고 y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인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이거에 대해서 이계도 함수 d제곱 y, dx제곱을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그러고 마무리할게요. 자, dy, dx는 일단 뭘까를 구해봐야 돼요. 분모 x쪽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자는 코사인 세타. 아까부터 봤다지만 뭘로 줄일 수 있었더라? 마이너스 코탄젠트로 줄일 수 있다.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dy, dx를 또다시 dd 뭐 하는 건데? ddx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의 코탄젠트 세타라는 거기 때문에 dd 뭐를 하는 게 편해? 세타를 하는 게 편하다. 근데 d 세타 dx로 막아줘야 원래랑 똑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코탄젠트 미분은 뭐지? 그냥 탄젠트부터 먼저 기억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그거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코시퀀트 제곱 세타. 그 다음 d 세타 dx가 뭐지? 아, 맞다. dx d세타를 뭐 하면 되겠네? 역수치하면 되겠네. 분수처럼 다룰 수 있다며. 얘가 dx d세타였잖아요. 요거. 그래서 걔를 분수처럼 뒤집으면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코시퀀트 세타가 되면서 이계도 함수가 아직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계도 함수는 마이너스 코시퀀트 제제곱 제타다가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와 같이 매개변 함수, 이계도 함수는요, 내신에서 간혹 나오거나 논술에서 조금 나오지 수능엔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됩니다. 자, 35, 36, 37 빠르게 계산하고 마무리할게. 35 보자. 단순 계산이야. 2번만 하면 돼. F라는 친구가 x 곱하기 2에 ax 승, ax 더하기 b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F'의 0. 야, 미분하자. F'은 하고 식 쓰자. 일단 2에 ax 플러스 b승을 가만히 냅두고 봅시다.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속미분 뭐가 나오니까? a가 나오니까 ax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다항함수 미분하면 그냥 1이겠고. 한 번 더도 하는 거야. 그냥 미분 계속 하는 것 뿐이야. 그래프가 아닌 이상 이건 의미가 없고 문제도 거의 안 나와요, 단일로는. 자, 이계도 함수, 그러니까 위에 것도 미분할게요. 만약에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a가 혼자 있을 거고, 지수함수 미분하면 속미분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그러니 a제곱 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대입하면 끝나. F'0은 1에 F'에 0 대입하자. 2의 B승 곱하기 1. 요게 2다. B는 1이네. 유치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F의 더블 프라임 0은 뭐야? 2의 B승 괄호 몇 A? 2A. 그게 4, 1에 A 얼마? 2. F1의 값 구하래. F1은 2의 A 플러스의 B승이고 2의 3승. 단순 계산이야. 그냥 안 풀어주고 넣어보고 하라고 해도 괜찮은 건데 그냥 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F라는 거 봅시다. F는 2의 X승 괄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다. 자, 이계도 함수를 구해놓고 뭐 시키는 대로 하자. F'도 보자. F'은 2의 X승 한 다음에 봅시다. 먼저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대로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 쪽을 미분하면 코사인 마이너스의 사인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2배의 코사인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나오지. 자, 이계도 함수도 가자. 또다시 숫자 2하고 지수함수 2의 x승은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음. 코사인 x 그대로. 코사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사인 이렇게 되겠지. AFX 더하기 BF 프라임 더하기 F의 더블 프라임은 0이다. 어차피 F나 F 프라임이나 F의 더블 프라임이나 다 2의 X승은 반복되는 거 보이지? 묶자. 2의 X도 묶고 하나씩 보자. FX에다가 A 곱하래. 그럼 뭐야? A 사인 플러스 A 코사인 더하기 F 프라임 쪽에다가 B를 곱하래. 2의 X승 빼냈으니까 뭐냐? 2B 코사인. 그 다음에 F의 더블 프라임은 그냥 하래. 2의 X승 묶었으니까 2 코사인 빼기 2 사인. 이게 항상 0이라는 게. 그럼 다 없앨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인 쪽 보니까 A가 얼마면 돼? 2. 그 다음에 코사인 쪽을 본 다음에 방금 구한 A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B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2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이 녀석을 만족할 때 f의 더블 프라임 3분의 파이를 구해주세요. 자, 이대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귀찮아 보이지 않니? 아까 워크북에서 너네가 지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양변에 뭐 취해버릴까? ln 취하겠습니다. ln을 취하면 fx는 2분의 1 앞으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괄호치고 ln 절대값 1 더하기 사인, 또 나눗셈 뺄셈을 찢는 게 편할 듯 ln 절대값 1 마이너스의 사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1 더하기 사인과 1 빼기 사인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절대값을 금방 꺾여도 상관없을 거고. 자, 미분하자.
f의 프라임은 2분의 1 곱하기 뭐분의 코사인 빼기 1 빼기 사인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건데 그냥 바로 미분해 볼래? 아니면 정리를 좀 해볼래? 정리 좀 해볼까? 그럼 통분하겠다는 뜻인데 분모는 1-의 사인 제곱으로 통분이 될 거고 코사인 어차피 똑같으니까 묶어내놓고 부호 가운데가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었음을 확인하면 플러스가 쉬워요. 딱 더하니까 그냥 뭐 나옴? 2. 그럼 약분이 되는구만. 숫자 지워버리고 1 빼기 사인 제곱이 뭐였지? 코사인 제곱인가? 그럼 분모 코사인 제곱에 분자 코사인 하나 있네. 무슨 x? 시퀀트 x. 그렇다면 한 번 더 미분하는 건 개꿀. 씩씩탄.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합시다. f 더블 프라임의 3분의 파이는 2루트 3이겠지. 됐나? 오케이. 요 정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미분법을 다 배웠어요. 다음 시간부터 그래프를 마구마구 그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린 것도 빨리 넘어가서 적분도 해야 돼. 적분하면 넓이도 구해야 되고 구분구적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해야 돼. 시간이 굉장히 좀 모자라게 느껴지거든. 4번밖에 수업이 안 남았어. 그래프를 빠르게 한 교시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을 원래 나눠서 하는 걸 그냥 하루 만에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구분구적법 해야 되고 정적분할적인 함수 하면 되긴 하겠는데 빠듯하긴 하겠네. 오케이.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바로 워크북을 한번 펴보세요.